6.3 조기 대선 본투표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각 후보 진영은 총력 태세에 나섰는데요. 이 와중에 탄핵으로 파면된 두 전직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 주도 집회에서 공개된 호소문을 통해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복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며 김 후보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첫 소식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강화문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전 전광훈 목사 측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왔다는 호소문을 대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호소문,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겨울 탄핵 반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을 다해 주신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주최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윤석열 드림.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지난 11일, 또 자신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난 17일, SNS를 통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호소문도 윤 전 대통령이 전달한 게 맞다면 가장 뜨거운 대선 국면 20일 동안 모두 4차례 정치적 행보에 나선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전광훈 목사와 한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전광훈의 아바타 김문수 후보의 당선은 곧 상황 윤석열의 귀환을, 아스팔트 목사, 전광훈 목사의 귀환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출당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성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동성로에 이제 유세하실 때 거기 많은 분들이 좀 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듣고서 제가 이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파면된 보수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 2명이 나란히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선 셈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극우 성향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잔뿌리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전략적 요충지인 충청권을 다시 찾아 내란 때문에 벌어진 이번 대선에서 내란을 심판해달라며 당선되면 바로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통합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막판에 불거진 이른바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하고 가짜 뉴스 쓰고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선거를 앞둔 여론 조작은 반란 행위 아니냐며 이런 중대범죄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21대 대선 본투표일 전 마지막 주말, 이 후보는 역대 선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선거 전 막판 표심을 다지는 메시지로 내란에 대한 심판, 분열이 아닌 통합 두 가지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먼저 왜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됐는지 상기시키며 내란 종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 때문에 벌어진 대선인데,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선인데,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후보가 다시 대선 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를 적대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을 차별화하면서 당선되면 취임 당일 곧바로 야당을 만나 소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자기 식구만 챙기는 분열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봉합과 통합은 구별되어야 한다며 내란 특검으로 정치인까지 수사한다는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정치적 상대가 저지른 중대범죄도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 덮어두자. 이걸 국민들께서 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원 표심을 다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대구, 울산, 부산을 차례로 찾아 험지에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주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찾은 곳은 보수 표심이 강한 이른바 동해안 벨트입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진보 진영 대표 논계 유시민 작가를 거세게 비판하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도 은근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며 막판 표심을 다졌습니다. 지은수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복안에 아내가 자랑스럽다고 적힌 티셔츠를 이틀 연속 입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부인 설란영 씨 학력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 부인이 돼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한 유시민 작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고요.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그 목포 상고 출신이에요. 부산 상고 출신이에요. 부인 권양숙 여사는 무슨 여상의 중퇴한 사람이에요. 김 후보는 이어 사람의 지혜는 꼭 학벌이 높다고 생기는 건 아니라며 학력 차별을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대선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김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이 많지만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강원, 경북 지역 동해안 벨트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비판한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막판 지지 표심을 다졌습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원과 경북을 찾은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가족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판 보수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법인카드를 쓰고 아들이 온갖 욕을 내서 시끄럽다며 이재명 후보 가족 문제를 재차 건드렸습니다. 또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합해 총통 독재를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내둘러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도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통령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돈을 받거나 명품백이나 받아 하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경북 포항까지 유세를 벌인 김 후보는 고속철도 완공,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공약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김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휴일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막판 표심 잡기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성폭력성 발언에 대한 비판을 두고 정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맞고발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수도권 유세 현장에서는 사퇴하라는 시민의 반발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캠프는 TV토론 성폭력성 발언에 대한 공세에 맞서 맞고발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자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한 겁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정적 탄압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달려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고 저희 동탄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지난 총선의 대역전극, 동탄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는 이 후보는 마지막 주말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공략했습니다. 연일 수도권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맞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하신다고 말 들었지만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겁니다. 지난 TV토론 이후 매일 일부 시민들이 혐오를 양산하는 후보는 사퇴하라며 항의하는 모습도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사퇴하라!
충남으로 향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폐쇄될 예정인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또 다른 고 김용균 씨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일자리 문제, 또 이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기후 개혁이 필요하다. 이어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해결과 노동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00여 명의 승객들이 곧바로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통해 대피했는데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내장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된 데다 승객들과 기관사가 침착하게 대처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경찰은 방화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열차에 불이 났다는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 지하철이 여의나루역을 빠져나온 직후 8개 객차 중 4번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연기는 옆 칸으로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우르르 뛰어오면서 제일 앞칸에 가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연기가 저 뒤쪽에서 좀 몰려오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생각이 나가 압사될까 봐. 급기야 승객들은 열차 문을 강제로 열었고 동시에 지하철도 긴급 제동이 걸렸습니다. 길도 잘 안 보이고 연기가 계속 나니까 빨리 뛰어가라고 밑에 철길 지하철 거기에서 뛰어갔어요. 400여 명의 승객들은 119 구조대 유도에 따라 선로를 타고 대피해 마포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불을 지른 건 60대 남성. 갑자기 준비해온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붙였습니다. 여성분이 소리를 질러서 내가 그쪽을 쳐다보니까 당구죽통이 바닥에 뒹굴면서 휘발유가 확 뿌려지더라고. 이게 바닥에 쫙 깔리면 휘발유는. 연기가 자욱해지자 피의자도 도주를 시도했지만 승객들과 뒤섞여 넘어졌고 결국 119 구조대 들것에 실려 나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너는 선의할 수 있고 잠시만요. 그 이름이 잔뜩 묻은 손을 보고 의심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인정한 겁니다. 이분이 질문을 했지, 우리 일행이. 네네.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라고 하니까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불이 시작된 객차 바닥은 소화기 약재가 뒤덮였고 한쪽엔 방화도구도 발견됐습니다. 승객 비상전화를 듣고 달려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비치된 소화기로 불길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순간적인 화염에 열차 손잡이 등은 검게 그을렸지만 의자나 게시판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내장재 대부분이 불련, 난연성 소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총 21명 병원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은 심각하지는 않고 단순 연기 흡입이나 그다음에 발목을 접지르거나.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감식 등을 마치는 대로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지금 일단